네, 스승님 지난번 강의에서 혼인신고보다 결혼식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지 가르쳐 주십시오. 예, 우리는 그 결혼식을 할 때 혼인신고가 있고 결혼식이 있는데 지난번 강의에서 결혼식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식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식은 바로 말 그대로 하늘이 너희들을 부부로 인정하고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결혼식이기 때문에 바로 결혼식이 하늘의 명을 받아서 그 기운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바른 결혼식, 앞으로 결혼식을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바르게 하는 건지 그걸 질문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결혼식 문화는 많이 수정을 하고 많이 고쳐야 됩니다. 너무나 모순도 많고 잘못된 문화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결혼식은 재벌 결혼식하고 또 갑부 결혼식하고 서민 결혼식하고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부가 서민처럼 결혼식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 자기 분수가 있고 자기 능력이 있고 자기 형편이 있기 때문에 자기 그 형편에 맞추어서 결혼식을 화려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서민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자기 형편과 환경에 맞추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혼식을 화려하게 하든 소박하게 하든 그걸 나무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형편이 여유롭지 못하고 자기 형편이 여유롭지 못하고 이렇게 화려한 결혼식을 하기가 부담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 사회적 체면 따지면서 빚내가지고 막 부모님 부담 주면서 호텔에서 결혼식 하자고 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저희 집에 온 손님도 여자 쪽에서는 호텔에서 결혼식 하자 그러고 남자는 이렇게 예식장에서 하자 그러고 근데 그 비용이 내가 얼마나 차이 나냐고 물었습니다. 무려 3배나 차이가 난답니다. 인류 호텔에서 하는 거하고 일반 그 식장에서 하는 거하고 비용이 3배 차이랍니다. 근데 남자 집에서는 그냥 일반 결혼식장에서 하자고 하고 여자 쪽에서는 호텔에서 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갈등을 빚는 경우를 봤어요. 자기 형편이 여유롭지 못하고 이렇게 소박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분들이 그 남들 보이기 위해서 막 호텔 결혼식장을 찾고 큰 웨딩홀을 찾아가지고 막 화려하게 하려는 그런 욕심을 갖는 분들이 많다.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부질없는 짓이냐? 내 형편이 모자라고 형편이 소박하게 해야만이 맞는데 화려한 결혼식을 하면 그 결혼식 끝나고 경제적인 데미지, 경제적인 부담도 바로 밀려오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신께서 분수에 안 맞는 짓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책임을 묻게 돼요. 어떻게 책임을 묻느냐? 너는 분수에 안 맞는 결혼식 해가지고 이 모양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네가 한 대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해가지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신랑 신부를 어렵게 만들든지 그 시집 집안을 어렵게 만들든지 그 분수를 지키지 않은 사람을 먼저 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형편이 부족하고 어려울 때는 아주 분수에 맞게 겸손하게 하는 게 옳지 이 뭐라고 할까 이 친구한테 좀 잘 보이고 싶고 남들 보기에 조금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고 싶어 가지고 이 화려한 결혼식을 찾고 막 그냥 모든 걸 비싼 걸로 하고 모든 걸 화려하게 예식을 치른다. 이게 복을 받는 짓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매를 맞는 짓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결혼식이나 이런 예식을 할 때는 내가 형편에 맞춰야 되고 겸손하게 아주 소박하게 진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식은 신랑 신부가 복받고 잘 살으라고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결혼식장에 가는 분한테 나 한번 묻고 싶어요. 신랑 신부 축복해주러 갑니까? 봉투 내러 갑니까? 묻고 싶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화려하게 하려는 의도가 내 아들, 딸 잘 살기를 바라는 의도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고 부조금 많이 받으려는 의도입니까? 근데 묻고 싶어요. 화려하게 잘 보이고 부조금 많이 받으려는 속셈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너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서 듣는 분은 조금 껄끄럽겠지만 실제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려하게 남들 보기에 잘 화려하게 해가지고 체면 칠해하고 좀 이렇게 나 이렇게 화려하게 했다 자랑하려는 심리.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좀 그래야만이 좀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또 이렇게 뭐 부조금이라도 좀 더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받더라도 좀 떳떳한 느낌이 들고 이렇게 좀 소박하게 하면 그렇잖아요. 좀 받더라도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 근데 정말 이것은 아주 부질없는 짓이다. 결혼식은 신랑 신부가 행복하게 잘 살게 축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혼식에 가는 분도 부조금 내러 간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돼요. 결혼식에 갈 때는 신랑 신부가 과연 어떻게 인물이 생겼으며 신랑 신부가 잘 만났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 만났다면 잘 살기를 축복해주고 또 부족함이 있더라도 저 사람들이 노력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라도 저 사람들이 좀 부족함이 있으면 잘 마음 공부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가서 예를 갖추고 와야지 그냥 가면 얼굴 보고 그냥 봉투 툭 던져놓고 그리고 식당 가서 밥 한 그릇 딱 먹고 이렇게 그냥 오는 정도 이런 정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결혼식 한들 그 손님이 와서 식사하고 가면서 1시간 만에 그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몇 달을 기억하느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류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어도 밥 한 그릇 먹고 딱 나오면서 1시간 동안 기억하고 있다 잊어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형편에 맞게 바르게 아주 진실하게 결혼식을 준비하는 게 옳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형편이 어려운 집은 물 한 그릇 떠놓고도 식을 많이 했습니다. 화려하게 결혼식장에서 하나, 소박하게 예식장에서 하나, 간소하게 물 한 그릇 떠놓고 하나, 식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조금 많이 받아서 예식장비로 다 써버리나 안 받고 안 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잘 보세요. 조용하게 하고 둘이 살다가 잘 살면 좋지만 만약에 깨지더라도 망신살 안 뻗치지요. 그렇죠. 행복하게 잘 살면 좋지만 만약에 깨지더라도 요즘 잘 깨지는 세상인데 망신살 안 뻗치고 좋죠. 근데 화려하게 수백 년 초대해가지고 결혼식을 화려하게 해놓고 깨졌어. 이 무슨 망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려한 결혼식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경험담을 들려드리면 요즘은 이혼도 많이 하고 재혼도 많이 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이 세 번째 결혼인 줄 모르고 초대받아서 간 겁니다. 근데 갔더니 세 번째 결혼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를 이제 내가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제 옆으로 한 사람이 딱 오더니 알고 보니까 신부의 언니예요. 신부의 언니가 오더니 내 동생인데 세 번째 결혼식이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잘 살겠냐고 딱 묻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장에서 제가 못 산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유심히 그 관상을 봤습니다, 제가. 아, 이 부부가 잘 살 건지. 유심히 관상을 딱 봤더니 또 깨질 쌍이었어요. 아, 참. 그래서 그분들의 관상을 보고 제가 그 언니한테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거기서 절대 나쁜 얘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부부는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요. 그리고 반드시 이 동생이 나중에 상담하러 올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딱 말했어요. 근데 언니는 이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기억하고 있고 결국 그분은 또 3번째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고 4번째 궁합을 보러 왔어요. 예. 그래서 그분은 4번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4번째는 제가 결혼식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3번 다 호텔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아쉬웠습니다. 깨우치지 못해서 참 이런 모순을 행하고 있구나.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경험담을 들려드린 이유는 자기 분수에 맞게 아주 진솔하게 하늘에 구한다는 마음으로 결혼식을 하고, 또 우리가 물 한 그릇 떠놓더라도 하늘의 기운을 받고 신의 기운을 받아서 행복하게 잘 산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 사람들한테 체면치레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체면치레한다는 욕심, 그리고 내가 이렇게 화려한 결혼식 했다고 자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 사치성으로 보여주는 마음, 이런 쓸데없는 관념에 빠져서 결혼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분수에 안 맞는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신랑 신부가 대가를 치르든 그 부모가 대가를 치르든 그 부메랑이 되어서 그 대가를 지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듣는 분들은 절대 자기 분수가 어느 정도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다른 결혼식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르게 결혼식을 할 때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덧붙여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자 결혼식 준비하는 마음하고 여자 결혼식 준비하는 마음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상대에 따라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 의견이 안 맞아서 심지어는 결혼하기 전에 문제가 되는 집도 많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데 제가 이제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 결혼식 준비하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가 남자는 전세든 뭐 집이든 준비하고 여자는 뭐 살림 준비한다면서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분배를 해서 준비하고, 예식장은 또 서로가 반반 비용을 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남자 집안하고 여자 집안하고 물질 능력이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슷한 집도 있지만 좀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민층이라도 한 분이 좀 더 좋고 덜 좋을 수도 있고, 또 격차가 많이 날 수도 있고, 또 물론 비슷할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비슷한 집안끼리는 그래도 갈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서로가 맞춰나가니까. 근데 이게 격차가 있을 때 갈등이 많이 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집은 좀 더 화려하게, 요즘은 좀 더 소박하게, 이 관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갈등이 커질 수가 있고, 이질감이 생길 수가 있고, 견해 차이가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파토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그것이 결혼식 후에도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될 건, 내가 만약에 남자 집이에요, 만약에. 근데 여자 집은 형편이 어려워요. 나는 형편이 좀 괜찮고, 그리고 내가 이제 아들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 집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형편이 여유가 있으면 70%든 80%든 경제 사정은 내가 다 채워나간다는 마음을 가져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복받는 행위예요. 그리고 저 사람 부담을 주지 않게끔, 그리고 저 사람이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우리 집안에 훌륭한 인품으로서 인격으로서 잘 갖춘 인품으로서 우리 집에 시집 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딸을 잘 키워가지고 우리 집안에 이렇게 보내줬으니 참으로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현명한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있는 집안이 없는 집안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갈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반대로 있는 집이 더 행세를 내려고 그러고 그 약간 무시하는 투로 준비를 하고 약간 무시하는 투로 뭐 좀 좋게 예식장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예물도 좀 좋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절대 금물입니다. 내가 있는 집이라면 준비물도 거의 내가 관장하는 식으로 노력을 하는 것도 현명하고, 또한 상대 없는 집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마음을 살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없는 집에 기준을 두어서 예식장도 준비하고 모든 준비를 없는 집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있는 집에 맞추지 말고. 이게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집이야.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내 딸을 이제 만약에 시집 보내게 됩니다. 근데 남자 집안이 어려워요. 그러면 은근히 사위를 무시하는 집이 있어요. 남자가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뭐 예를 들어 집안이 좀 부족하면. 근데 절대 그거 옳지 못합니다. 딸을 행복하게 하려면 절대 그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며, 딸을 행복하게 시집을 보내려면 절대 남자 집안을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집을 사는데 보태주어도 되고, 전세를 얻는데 보태주어도 되고, 살림을 일절 다 사가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없는 집안에 꼭 전세를 빌려서라도 전세를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빚을 내서라도 부모님 그 기둥뿌리를 빼서라도 전세를 얻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내 형편이 모자라면 형편이 모자란 대로 맞춰주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내가 70%든 80%든 모든 부담을 대주면서 그 상대를 존중해줘야 된다. 그리고 상대 형편에 맞추어서 예식도 치르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만이 바른 결혼식이고, 그렇게 할 때 이 두 부부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하늘이 돕게 돼요. 그리고 부모가 그러한 마음으로 결혼식 비용을 쓰게 되면 절대적으로 하느님이 다 채워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반드시 그 비용을 채워준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잘 살게 돼요. 그럼 왜 잘 살게 되는지 이유를 말해 드릴게요. 부모가 그런 어진 마음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그 좋은 기운에 의해서 그 아이들은 잘 살 가능성이 90%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제가 처음에 그 결혼식 준비하는 것처럼 좀 이렇게 부덕한 마음으로 자기 잣대에 맞추어서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되면 깨질 염려가 50%는 되고, 그러니까 상대를 무시하면서 내 형편에 맞추어서 결혼식 준비를 하고, 내 형편에 맞추어서 뭐 이렇게 예식장도 구하고 집도 구해주려고 하고 모든 걸 내 기준으로 상대를 맞춰 나갈 때는 그 부부들은 깨질 가능성이 50%다. 그리고 상대 입장을 잘 헤아려서 노력할 때는 그 부부들은 잘 살 가능성이 90%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걸 잘 분별하고 깨우쳐서 자손들 결혼시킬 때 꼭 고정관념에 매이지 마라. 내가 도울 수 있을 때는 내가 좀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거고, 내가 모자랄 때는 이렇게 상대의 모든 것을 배려해주고, 이렇게 서로가 화합적으로 맞춰나가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하는 게 현명한 것이지, 모든 걸 내 잣대로 이끌어가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절대 바른 행위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